1999년 고등학교 3학년의 나이로 꽃을 든 남자라는 화장품 광고에서 김혜수의 보조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정식 데뷔는 드라마 맛있는 청혼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작품은 MBC 창사 47주년 특집 드라마로 갓 신인을 여주인공으로 세운 첫 미니 시리즈라고 합니다. 당시 연예계에서는 신인으로서 주인공을 맡는 일은 매우 일적이었기에 지금까지도 해당 작품은 손예진에게 상징성을 가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별명을 가졌습니다. 2001년 데뷔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작품 활동을 이어왔는데 2001년에는 시청률 30%에 육박했던 데뷔작인 드라마 맛있는 청혼, 2002년 첫 주연 영화인 연애소설, 2003년에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영화 클래식, 2004년 확실한 임팩트를 줬던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 2005년 처음으로 도전한 코믹 연기를 선보인 영화 작업의 정석, 2006년에는 당시 최고의 출연료를 받게 된 드라마 연애시대, 2007년 나레이션 역할을 맡았던 애니메이션 천년여우 여우비와 2008년에는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2009년 과감한 노출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 백야행, 2010년 파격적인 연애를 다뤘던 드라마 개인의 취향, 2011년에는 호러 로맨스 싹한 연애, 2012년 518만 관객의 재난 영화 타워, 2013년 김남길과 함께한 드라마 상어, 2014년 활동작품 중 최다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적, 2015년에는 한중합작 코미디 영화 나쁜 놈은 죽는다에 출연했고 2016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실의 여자를 그려낸 덕혜옹 우주, 2017년 일본 원작의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18년 현빈과의 첫 만남을 하게 된 영화 협상, 2019년 한류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지금은 헐리우드 영화 더 크로스의 캐스팅 확정되면서 헐리우드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데뷔 이후 매년 한 작품 이상 꾸준한 활동을 하면서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이번 작품하고 무조건 쉬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쉬다 보면 어느새 쌓여있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연기를 향한 남다른 열정과 욕심으로 어느새 데뷔 20주년을 지나면서 소처럼 일한다고 별명이 소혜진이라고 하는데, 소혜진이라는 어감이 예쁘진 않지만 스스로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느낌으로 불러주는 것 같아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손예진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고아라입니다. 당시 14세였는데 드라마 반올림의 제작 발표 현장에서 기자 간담회 중 감독님들이 그러는데 손예진 언니는 되게 가식적이래요 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대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손예진의 팬들이 분노를 사게 됩니다. 팬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겪어보지도 못해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다, 아무리 어려도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과 안 하면 안티활동 시작이다 라면서 분노하는 걸 보고 끝내 정중하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한편 소속사에서는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손예진을 꼽아왔다고 말했으며 가식적이라는 말은 작품마다 배우로서 역할에 알맞게 변신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아직 어린 나머지 가식적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몰라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14살이 가식적이라는 말을 모른다니 말도 안 된다, 감독이 뒷담화하는 걸 들은 것 같다, 어린애를 앞에 두고 뒷담화를 한 감독이 잘못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사실이라고 알려져 있는 몇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드라마 온에어의 주연 캐릭터인 오승환은 굉장히 까칠한 특징을 지녔는데 모티브로 한 인물이 손예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직접 밝히길 자신과 전혀 닮은 점이 없으며 화를 내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배우는 있을지 몰라도 후배의 머리를 부여잡고 인사시키는 배우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00마리의 강아지와 광고 촬영을 하던 중에 몰려드는 강아지로 인해 인상을 쓰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강남계 데려와라, 강북계는 냄새난다 라고 했다는 루머가 생기자 당시 비가 많이 내리면서 100마리의 강아지에게서 냄새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강아지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느꼈던 냄새까지 좋아하기는 힘들었으며 100마리의 강아지를 보며 어디서 데려왔냐고 물었는데 동네 애견샵에서 데리고 왔다고 할 줄 알았으나 강북에서 데려왔어요 라는 엉뚱한 대답을 들었다고 하네요. 또한 강아지들이 몰려들면서 핥히기도 했고 순간 인상을 찌푸리게 되었는데 그 사진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이와 관련된 루머가 점점 대중들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아니면 그만이지 라고 하면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생기게 된 것이 한편으로 많이 속상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빈과 열애설만 4번이나 났습니다. 영화 협상을 시작으로 상대 역인 현빈과의 열애설이 나돌게 되는데 현장에서의 호흡도 서로 워낙 잘 맞아서 분위기가 좋았으며 소문이 난 이유도 그저 다정해 보여서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두 배우 모두 열애설에 관해 전면 부인했고 다음에 미국 LA에서 같이 장을 보기 위해 마트를 돌아다니는 사진으로 두 번째 열애설이 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화를 마치고 각자의 일정으로 휴가를 떠났는데 서로 LA에 있는 걸 알게 되면서 연락이 다 만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열애설은 그저 우연하게 일정이 겹쳤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에 드라마를 통해 재회하면서 이번에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이라는 기사가 나지만 다시 한번 그냥 친한 동료 사이라면서 세 번째 열애설도 부정하게 됩니다. 끝내 2021년 둘은 8개월째 만나는 중이라는 열애설이 나면서 둘이 같이 골프 연습장에 다니면서 데이트하는 사진이 공개되었고 네 번째 열애설로 양측 소속사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열애설이 나기까지 꽤나
친한 사이인 건 맞지만 노래 관계를 명확히 할 만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밝혔고, 영화와 드라마를 연달아 함께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저 연기인지 진짜 사랑이었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촬영이 끝나면서 떨어져 지내는 동안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공통된 취미인 골프로 인해 연인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손예진은 데뷔 이래 처음으로 공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SNS를 통해 개인적인 이야기로 앞에 서려니 부끄럽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쁘게 잘 사귀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에 감사하다 라면서 솔직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커플은 본 적이 없다,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드라마 보면서 사귀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현실이 돼서 신기하다고 하면서 두 사람의 교제를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슴을 절대 가리지 않는 배우로 화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여배우들은 드레스처럼 노출 있는 의상을 입으면 인사를 위해 고개를 숙일 때 자연스레 손으로 가슴 부위를 가리면서 애매한 포즈로 어정쩡한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예진 또한 신인 시절에는 잔뜩 긴장한 채로 가슴을 가리면서 인사를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양손으로 가리고 인사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으니 손은 모아서 인사하는 것이라며 혼을 내듯 말씀하셨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인사를 할 때마다 노출이 있는 옷을 입어도 손을 공손히 모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하네요. 무한도전에 출연했습니다. 월드컵 응원단 특집이었는데 직접 제작진에게 전화해서 응원단으로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고, 무한도전 멤버들과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패러디했으며 본업을 살려 몰래카메라로 멤버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일회성 출연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브라질 현지까지 응원단으로 갔었고, 영화 해적의 홍보 목적도 있었지만 시간과 노고가 필요한 장기 예능 프로젝트에 탑 배우가 출연한 것만으로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직접 평소에 축구를 좋아한다고 밝혔으며, 영화 촬영을 하면서 FC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노우에 간 적이 있는데 당시 10만 관중들의 함성 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소속사 식구들과 한국의 모든 경기를 직관했을 정도의 열혈 팬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직업인 배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랍시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연기만 할 수 없다, 관객이 허락하지 않으면 배우는 연기적인 공간을 잃게 된다. 감사하게도 관객들은 나를 외면하지 않았고, 모든 배우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그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성장하고 싶다. 관객은 나에게 참 소중한 존재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가 알던 인물의 재발견,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은 게리커버리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세상 감사합니다.